안녕하세요. 서구문화대학 내 아이와 함께하는 그림책 아트테라피 효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성과 고유성을 조금 찾아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그림책 한 권을 또 선택해 왔는데요. 어떤 책인지 한번 보고 설명드려 볼게요. 아마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집 댁으로 이 책이 이 책이 도착했을 거예요. 지난 수업에서는 책이 이제 없었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책을 받으셔갖고 벌써 풀러보셔갖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아직 바빠가지고 개봉하지 못하셔가지고 처음 이제 이 책을 또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이 되게 꽤 유명한 책이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별로 있을 수도 있으세요. 제가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참 씨앗 같다. 이 아이들이 다 씨앗 같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씨앗이 처음에는 어떤 씨앗인지를 다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도 맞고 물도 맞고 햇님도 조금 쬐고 그리고 뭐 주변에 조금 영양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양제도 좀 맞으면서 새싹이 돋고 그 새싹이 조금 더 다 자라면서 꽃이든 나무든 이렇게 좀 와, 씨앗에서 어떤 이러한 나무와 꽃이 나왔지? 라고 할 정도로 멋진 결실을 맺게 되는 과정이 꼭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닮음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어른으로 존재를 하지만 저도 아이였을 때는 하나의 씨앗이었잖아요. 혼자 튀기에는 아직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 딱딱한 껍질, 씨앗의 껍질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싹을 틔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엄마 아빠 혹은 뭐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뭐 선생님들, 아니면 한 번씩 두 번씩 만났던 뭐 친구들, 내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씨앗을 예쁘게 틔울 수 있고 튼튼하게 틔우게 해줄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꼭 씨앗에게 있어야 되는 물이며 해며 태양이며 바람이며 어떤 영양분이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닮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너는 어떤 씨앗이니라는 이 책을 딱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릴 때, 과거에는 너는 어떤 씨앗이니? 라는 물음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싹을 틔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바라보니까 하나하나 사실 너무 예쁘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속안에는 내용물 그림책이다 보니까 그림책에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이렇게 텍스트가 주는 메시지보다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림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개인적으로 좀 삽화가 굉장히 예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봐볼게요. 너는 어떤 씨앗이니? 라는 책에는 처음에 이제 민들레에게 홀씨가 이렇게 지나가지요. 그래서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흩날리던 씨앗이 와우, 거친 들에 뿌리 내려서 민들레로 피어났대요. 이게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여기에 이제 꽃마다 해당이 되는 아이들의 사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데 꽃들과 참 닮음이 많은 아이들로 이렇게 좀 작가분이 또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씨앗이 쪼글쪼글 못생긴 씨앗이에요. 씨앗이 되게 못생겼대. 쪼글쪼글 못생겼던 씨앗인데, 여기 보면은 이 애기 여기 나와져 있는 여자아이도 머리도 이렇게 조금만 해갖고 좀 그런 아이가 어떠냐면은 온 마을에 향기 가득 수수 꽃다리로 피어났대요. 그리고
씨앗이 꽁꽁 웅크린 씨앗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웅크리고 있던 씨앗이 웅크렸는데 재밌는 건 이렇게 풍성한 당당히 고개 들고 모란으로 피어났대요. 이렇게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씨앗이 툭 건드리면 울 것 같대요. 왜냐면 되게 울 것 같죠. 이렇게 씨앗도 이렇게 쭉 내려져 있고 떨어져 있고 표정도 보면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가 따가운 햇살에도 퍼붓는 비에도 지지 않는 봉숭아로 피어났대요. 그러니까 튼튼해진 거죠. 그리고 씨앗이 까슬까슬 가지도 진짜 보면은 표정이 어떠냐면 되게 뾰루퉁해요. 뾰루퉁한 아이인데, 그리고 씨앗도 보면은 이제 까슬까슬하죠. 근데 어떠냐면 표정이 되게 온화해지고 유연해졌죠. 몸도 고운빛 살랑이는 성꽃마리로 피어났대요. 이렇게 작가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씨앗이 품고 있는 모습에서 느껴졌던,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러면은 좀 부정적인 견해 시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모자라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은 아직은 이게 뭘로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씨앗 하나로만 봤을 때는 썩 멋져 보이지는 않아 라는 시각이에요. 근데 그러한 씨앗들도 어떠냐면 다 멋있는 그런 꽃들로 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줍어가지고 숨어있던 앤데 이렇게 어떠냐면은 마주보면 빙긋 웃는 접시꽃으로 피어난대잖아요. 그리고 느긋이 꿈꾸던 씨앗이래요. 뭔가 빠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씨앗인데, 그런 씨앗도 긴잠에서 깨어나서 눈부신 연꽃으로, 쟤는 꽃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이러고 꽃이 없나봐 이런 꽃이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연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연꽃이 눈부신 연꽃으로 이렇게 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너도 씨앗이야, 꽃을 뿜은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어떤 꽃을 피울래?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뭐 내가 어떤 꽃으로 되어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우리는 자녀를 내가 낳아서 기름에도 불구하고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자기가 그려진 대로 결코 키워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신만의 그런 고유한 색깔을 잃지 않는다면, 조금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자신의 특징을 살린 너무나 멋있는 꽃을 틔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 그리고 저의 아이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씨앗들이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색을 조금 더 견고하게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조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작업을 할 때 많은 재료와 어떤 게 좀 구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료, 집에 구비가 되어 있는 재료로 충분히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서 이런 작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씨앗의 모양을 아이들에게 이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도 이제 씨앗이 나왔는데요. 이게 다양한 씨앗의 모양이 있는데, 여러 모양의 씨앗, 너는 어떤 모양의 씨앗이니? 이렇게 물음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씨앗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캡처해갖고 몇 개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모니터도 좋고요. 핸드폰도 요즘에는 이제 검색이 굉장히 잘 되니까 거기서 이미지 보면서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한번 골라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보고 나는 이 씨앗일 것 같아. 사실은 여기 씨앗 밑에 여기 서 있거든요. 무슨 씨인지 여기 써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골라서 그려봐도 괜찮고, 자신이 생각하는 씨앗의 모양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작업을 할 때 제가 좀 소개를 또 한 번 해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도안이라고 치시면은 뭐 꽃도안 아니면 잎사귀 도안, 잎도안 이렇게 치면은 이런 도안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안을 제가 이제 출력을 좀 했거든요. 몇 개를. 저는 이 도안을 사용해가지고 좀 하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도안 이렇게 해서고선 출력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출력물들도 사용하셔갖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또 가져볼게요. 자, 재료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책은 잠깐 여기다 치우고, 재료는 그냥 저는 간단하게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사인펜, 색연필, 그리고 붓, 그리고 물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물감 사용할 때 조금 필요한 거, 이 화장지,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좀 덜어낼 수 있는 거, 가위, 풀, 그리고 집에 있는 이런 스티커, 이런 스티커 있거든요. 그리고 네임펜, 볼펜, 연필, 지우개.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혹시라도 제 얼굴이라서 좀 부끄러운데 좀 사뭇 다르죠. 제 얼굴인데요. 얼굴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제 얼굴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 A4 용지에다가 이제 출력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그런 뭐지? 이렇게 비닐에 한 20장, 뭐 10장 이렇게 해갖고 파는 A4 용지 중에요. 좀 두툼한 A4 용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한 120g짜리 종인데, 이런 데는 이제 작업하고 나면 쫀쫀해요. 되게 두툼해가지고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두꺼운 종이에다 제 얼굴을 이렇게 출력을 해왔고요. 이거는 가족 얼굴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얼굴을 이렇게 좀 큰 사이즈로 출력물을 준비하시는 방법 하나 설명해 드리고, 직접 하는 작업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나 출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꽃을 표현하고 원래 실제 하는 이 사진을 가지고 꾸며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림을 그려서 직접적으로 뭐 자기 얼굴을 그리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사진을 활용한 그림은 꽃을 선택해서 꽃으로다가 꾸며주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꽃 도안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잎사귀 도안이잖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도안들이 좀 나와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하셔도 되시고, 직접적으로 꽃의 모양을 그려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채색을 할 때도 색연필로 채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물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색칠을 해서 자기 꽃 만들어 주는 거니까. 뭐 진하게 하는 게 곳이 있으면 조금 흐리게 색칠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꽃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의미에서는 본인의 이제 앞으로 삶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어떤 꿈이나 직업 이런 쪽으로도 연계를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저는 이 작업이 사실 더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엄마의 어릴 적 이야기라든가 아빠의 어릴 적 꿈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었다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물감 같은 효과를 좀 내고 싶다 근데 물감이 없다 그러시면 물을 여기 물 있거든요. 물 보이시죠? 물 보이시죠? 물 여기다 놓을게요. 화면이 작으니까 물을 묻혀서 맹물을 묻혀서 살짝 걷어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칠해주세요. 근데 이 작업을 할 때는 많이 비비면 안 되겠죠. 그럼 종이가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많이는 비비지 마시고 적당히 물을 발라서 사인펜이 갖고 있는 잉크가 갖고 있는 부분을 좀 퍼뜨려서 쓸 수 있게끔. 너무 많이 비비면 그래서 좀 찢어져요. 종이가 지금 이게 A4 용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찢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물감으로 하실 때는 그냥 원하는 물감을 바르시면 돼요. 붓을 깨끗이 세척을 하고 여기 물기를 살짝 빼세요. 아까 사인펜 했었던 것처럼 살짝 뺀 다음에 번지기. 이거 할 때는 이제 여러 번 문지르면 색깔이 비슷해지니까 여러 번 문지러지지 않게 한 터치 쭉쭉쭉 이런 식으로 내려서 꽃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안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나는 도안을 못 그리는 게 더 좋아. 내지는 우리 집 프린터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시면 돼요. 그리실 때는 뭐 이런 다섯 꽃잎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라 동그랗게 가운데 그리시고 5개 이렇게 5꽃잎 그리시면 돼요. 좀 흐리게 잡아놓고 진하게 그리셔도 되니까. 아니면 여기를 좀 나는 좀 다른 모양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여기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자르실 수도 있고. 꽃의 모양은 그러면 다양해지잖아요. 그냥 꽃의 형태를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모양의 꽃들도 충분히 꽃으로서 모습을 다 갖출 수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들이랑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수업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채색하시듯이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근데 잎사귀도 그런 맥락에서 요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잎사귀 채색은 해봐야겠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가져도 되니까. 원래 고유 갖고 있는 이 잎사귀의 색상이 아니라 다른 색상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색상도 써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꼭 뭐 이거를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잎사귀를 만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꽃을 오려주면 돼요. 너무 이제 갈질하는 게 조금 힘들어 한다 그러면은 같이 오려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오려주면서부터 이제 꽃잎들이 자기 모양을 조금 가졌죠. 이렇게 오그라지면서 이렇게 모양이 생기죠. 입체적으로. 이걸 오리실 때는 여기 꽃잎 있는 데서 이렇게 좀 오려주세요. 중간중간. 다 오리면 떨어지니까 너무 다 오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수 있게끔.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꽃이 입체적으로 좀 더 보이거든요. 돼 있으니까. 그때만 이제 이런 데는 좀 더 입체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굴리거나 이렇게, 혹은 반대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입체적이죠. 아까보다 좀 입체적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갖고 계시는 이제 사진이 있을 거예요. 사진에다가 화환처럼 이렇게 꾸며주시는 거예요. 꽃단 여자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하시면은 이제 좀 저기 바깥에 꾸며주셔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오리셔가지고 도화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하실 수 있는 거는 있으니까 그냥 바로 뭐 이런 오리는 작업 없이 아까 그 상태에서 작업하셔도 괜찮고요. 가지가 조금 더 크게 해서 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이렇게 붙이시고, 꽃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죠. 물감새색으로 하면은 금방금방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여기다 이렇게 화한 형식으로 해서 여기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너의 이제 꽃은 이 중에서 어떤 꽃이냐. 그러니까 네가 어떤 꽃을 피우는다는 의미가 지금 앞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아빠는 뭐 엄마가 해주면 엄마는 우리 자녀가 해주고, 또 자녀 중에도 형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가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작업을 하고 그것 작업된 것들을 이제 선물 받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누군가하고 서로 작업을 할 때는 장난스럽게 해서 그 장난스러운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막 얼굴에 막 낙서를 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이제 약속하시고 작업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말풍선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를 빗대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이 사람의 기분은 지금 어때? 평소에 궁금하셨던 얘기를 여기에 빗대어서 쓰시면 돼요. 앞으로 어떤 꿈이 있어?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써보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스스로 써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가 나와져 있는 사진을 가지고 그것들을 꾸며주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능력치일 수도 있고 씨앗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한 과정은 하실 수 있고요. 하나는 정말 씨앗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씨앗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씨앗을 가지고 나만의 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씨앗이에요. 씨앗이 엄청 쬐끄맣죠. 씨앗을 임의적으로 뭐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이런 씨앗 파는데 씨앗을 사서 그 씨앗을 같이 사보고 그 씨앗을 갖고 어떤 꽃이 필지 이제 거기에 이제 써 있으니까 알지만 씨앗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요. 그 씨앗이라고 생각해보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 그려나가는 거예요. 씨앗이면 어떤 꽃을 피울지, 기하학적인 것도 좋고요. 뭐 실제로 있는 꽃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꽃의 모양이 우리가 보는 원래 그런 모양의 꽃이 아니어도
되고 상상의 꽃으로도 표현해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아이들이 또 자신의 꽃을 만들 수 있게끔. 그냥 뭐 너무 어렵지 않아도 되잖아요. 뭘 잘 그리고 잘못 그리고에 대한 이 저기보다는 우리는 현재 아이들과 작업을 하면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아이의 그런 모습들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을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칠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나갈 수 있게끔.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 그려도 괜찮아. 그럼 넌 어떤 거 그려보고 싶은데 그 씨앗에서 너는 무엇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셔도 되죠. 그러면은 현재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의 그런 작업으로 또 연계를 시키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나는 꽃 그리기 싫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꽃을 그리라고 강요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꽃을 가지고 어떤 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위에다가 사인펜 작업도 하셔도 괜찮아요. 재료는 너무 소개되어져 있는 것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가능한 재료.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이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 이런 아까 전에 생각 주머니 만들었던 것처럼 작업물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다룬 걸 하나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기 하트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제목일 수도 있고 내가 한번 이 표현된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하트스타 하트스타가 이게 꽃의 제 이름이야 이렇게 저는 얘기할 거고 꽃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사랑이 많고 사랑이 많고 반짝반짝거리는 꽃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게 제가 지은 이유였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저 꽃은 어떤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니면
혹시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라는 이런 작업을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내면을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 아이들이 내면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게 사실 외연화하는 작업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마친 다음에 아이들이랑 부수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준비되어 있던 스티커 있었잖아요. 자유롭게 스티커를 활용해서 또 이제 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꾸밈을 조금 더 하시면 괜찮아요. 무언가 힘듦이 있거나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길을 걸을 때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부모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엄마와 아빠는 묵묵히 너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관계의 튼튼함? 견고함을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번 또 이렇게 좀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두 회차를 통해서 그림책이라는 요소에서 미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보고, 그 찾아 보여져 있는 요소를 미술로 어떻게 풀이해 나갈지에 대한 이제 소개를, 어떻게 보면은 두 회차 수업이기 때문에 정말 소개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림책 자체가 갖고 있는 치유력이 굉장히 좋은 도서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 활동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요소가 되더라도 그림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같이 읽어본 그림책에서 엄마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엄마와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가 좀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도대체 왜 저러지? 정말 쟤는 외계인 같아. 난 정말 쟤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들을 조금씩 우리의 언어에서 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내와 이와 함께하는 그림책 아트 테라피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